전자산업이 한동안 인기리의 추세를 치솟고 있다가 한동안 또 잠깐 주춤하다가 요즘에 다시 전자산업이 부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통신과, 전기과, 전자과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는데 갈수록 취직난, 취직이 힘들어지니까 과가 좀 많이 바뀌었죠. 음식을 다루는 또한 금속과라든지 자동차과, 요리부, 디자인 많이 바뀌었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산업이 다시 흐름에 따라서 전기전자가 다시 부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체에서 일반 생활에까지 많은 전자가 그러한 그 반도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내용인데요. 일상적으로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드론이죠. 드론 같은 경우도 이런 모터, 로봇은 진작에 있었지만 또 주변에 로봇가 청소용 로봇이라든지 로봇 기능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로봇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 들어가는 관절, 굴절을 움직이는데 모터, 자동차 기술도 그렇고요. 요즘에 스쿠터라든지 또는 킥보드, 전동일 이런 쪽에도 다양한 모터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 보통 그런 거 치면은 이 같은 경우는 인버터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뭐 서버 모터 드라이버, 일반 삼상 요도 전동기 인버터 또는 일반 프린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 스태핑 모터, 요즘에 또 가장 많이 또 한동안 뜨고 있었던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모터, 그러한 모터가 정확한 자리에서 끄고 정확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그러한 기동이 힘이 있으면서도 정확히 빨리 멈춰야 되는 그러한 제어기능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 제어라든지 정의전, 역회전하는 인버터, 펄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서버 모터 드라이버 또는 댐퍼, 컨트롤러 모터 유닛, 앞으로 또 모터 종류, 또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인버터라든지 서버 드라이버라든지 PLC, 이러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들, 산업 장비들 포함해서 앞으로 좀 많이 좀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파워 서프라이, SMPS라고 부르는 SMPS 방식의 전원 공급기, 전기를 공급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죠. 깨끗한 전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체적으로 여기에는 AC 24V로 적혀져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여기 브릿지 다이오드 통해서 또 7815나 7812 이런 네굴에다가 전원 공급을 하는데 이쪽에 AC라고 비록 적혀 있지만 내부에서는 그거를 다시 바로 DC로 만들어서 보낸다 그러면 내부에 있는 전기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파워 서프라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파워 서프라이가 깨끗하지 못할 때는 어드레스, 데이터 이런 게 노이즈를 타서 원만한 동작, 이상 동작을 하지 못하기, 불량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전원 공급을 깨끗하게 일할 수 있는 밥줄, 밥을 잘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상한 밥을 주고 나서 일을 하니까 배탈이 딴다. 그런 것도 이러한 반도체, 전자기술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 파워 서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AC 110에서 240V, 220V 들어가실 때에 출력 전압이 24V 출력되는 파워 서프라이입니다. 우리가 제어하게 되면은 조광기, 조광기라고 하여서 이렇게 빛의 밝기를 조정해 주는 걸 우리가 보통 흔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터를 제어하는 데는 전압 제어라든지 또는
네, 주파수 이상 제어, 펄스 제어, 대체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압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또는 주파수가 이렇게 긴 거를 쫙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일을 빨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터 속도를 빨리 돌려라. 어떤 그 펄스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눠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서버 컨트롤러, 이런 드라이버 내부적으로 전압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전압이 이렇게 반듯하게 직류 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이렇게 직류를 가지 못하고 출렁출렁 간다든지 했을 때는, 그러한 하나 출렁출렁하는 것이 이런 파고로 돼 있어 가지고, 이런 파고가 하나의 펄스, 하나의 노이즈, 이런 게 가면서 데이터로 또는 어디로 보내라는 어드레스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깨끗한 전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파워에 대해서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 덮개를 열고 바라본 내부 모습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제품 사용 용도에 따라서 내부 회로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0.1 그라운드 해서 24V 단일 전원이 한 전원 24V만 나오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어떤 프로텍트라 해서 보호 기능, 이런 게 좀 살펴보면은 평범한 전원 공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살짝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일반 제품에서는 이렇게 다리 두 개짜리 해가지고 4개인데, 이 4개짜리 포토커플러가 2개 있는 거, 8핀처럼 구성되어 있는 이게 따로 2개인데요. 그 차이만 좀 있기도 하고, 이쪽 벽 쪽에 다리가 저렇게 되어 있는 게 PWM하고 FET가 합쳐져 있는 콤보 기능의 부품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마저 케이스를 분리하고 부품의 불량 여부, 동작 검사를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로부터 마저 분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나사를 다 풀고, 이제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진입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입력이고요. 이쪽에 오른쪽이 이게 이제 출력이죠. 두 선.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입력란이고 한쪽은 그라운드, 이렇게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20 입력 들어가서 휴지 거친 다음에 필터, 그 다음에 서미스터, 또 EMI 필터, 또 필터, 이런 그 저주파, 고주파 이런 필터를 거쳐서 다음에 브릿지 다이오드로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네요. 브릿지 다이오드. 그런 상태에서 대권 전압이 지금 현재 400V에 100마이크로패러드에 해당되어져 있는 콘덴서, 우리가 보통 대권이라는 이런 콘덴서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콘덴서 통해서 이쪽에 건네주는 트랜스까지 가겠죠. 전원이 가는 중간에 아까 살펴봤던 게 이제 콤보가 아니고, 지금 살펴보면은 이 제품이 FET로 되어 있고요. 다리 3개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FET가 다리 3개이고요. 그 FET를 스위칭 해줄 수 있는 소자가 밑면에 보니까 이렇게 PW에 발진 IC가 하나 따로 있네요. 그래서 구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반절, 지금 현재 빈 공간, 강천으로 흐르는 구분되어져 있는 이쪽 동선이 없는 그쪽에 갈라서 오른쪽 파트가 입력이 되겠고요, 왼쪽 파트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입력 타고 들어가 스위치 거치고 EMI 필터 거치고 다시 서미스터 직렬 라인에 보호장치를 건너뛰어서 직류 값으로 바꿔주고, 다리 4개
직류값을 바꾼다는 거는 브릿지 다이오드죠. 네, 그리고 나서 도로를 반듯하게 펴주는 거, 우리 니플이라고 하듯이 또는 맥류라고 하듯이 평활작용할 수 있는 그런 콘덴서가 충방전을 인해 가지고 평활작용을 해주고, 그리고 그 직류값이 이제 위에서 보시면 위에가 D 둘러져 있는 쪽이 그라운드 마이너스니까 그 밑에 반대쪽 이쪽 몸통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쪽이 플러스. 이 플러스가 어디로 가냐? 이쪽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이 트랜스포머. 그 트랜스포머가 가서 건너와서 다시 FET로 가는. 그래서 이 FET를 붙였다 댔다 해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신호가 이쪽 PWM-IC에서 가는 걸로 되어져 있네요. 들어가. 그러면은 2차단인지 1차단인지 어느 정도 좀 구분을 해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해봅니다. 전기도 오고 손도 뜨겁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장갑을 착용을 하고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중기를 좀 켜고요. 그리고 열을 받는 동안 넘바를 알기 위해서 살짝 클리닝을 좀 해봅니다. 이 차단에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IC들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클리닝을 좀 해서 좀 놓고요. 자, 인두기 열이 좀 받았을까요? 그러면 불량난 부품을 추출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용량에 관계되어져 있는 보강도 좀 해주고요. 나머지 또 이렇게 IC 해당되어 있는 거 이번에는 또 인두기로 살짝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내 일부 부품을 좀 시정을 좀 하고요. 그라운드 선을 제가 연결해서 파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라운드 선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빨간색이라 이 원래는 우리가 보통 플러스를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찍어보면서 혼동되지 않도록 색깔을 좀 다르게 해봤죠. 뭐 청색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을 좀 표현하면서 이쪽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1차단 그라운드, 그러니까 고압을 위험한 표시로 적색을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2차단 그라운드, 이거 같은 경우는 흑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라운드를 택해 보았습니다. 하나 점퍼선처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쭉 따라가면 이제 그라운드를 찾아서 납땜을 하나 해야 되겠죠. 이쪽에 넓은 다리가 2차단 그라운드 납땜을 하고 1차단 그라운드는 이쪽에 데콘에 이쪽에다가 납땜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1차단 그라운드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적색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단 그라운드를 이쪽에다가 표시하게끔 접지를 했죠. 그래서 이게 2차단 그라운드, 이게 1차단 그라운드, 이쪽에 이제 철사 같은 실선으로 되어져 있는 실납을 한쪽으로 좀 숏 안 나도록 씌워 놓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입력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한쪽은 이게 어스 접지에 해당되어져 있는 거, 저기 선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네요. 여기서 표시되어져 있으니까 저 그라운드 접지는 저 밑에 맨 바닥 쪽이다 라고 보여지죠. 그걸 그대로 꽂았을 때에 이렇게 꽂아지나요? 이게 4개, 3개니까 이렇게 꽂은다 그러면 LN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때 이게 LN이니까 여기에다는 이렇게 맨 바닥 쪽에가,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바닥을 빼고 이렇게 연결을 제가 좀 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보통은 제가 요미선처럼, 연결선처럼, 니드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색깔을 구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연장선, 하나의 지그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단자를 조여 놓았죠. 이 조여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연결을 바로 하는 거를 좀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다시 해서 아쉬움이 들긴 하죠. 이때에 이와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서 저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케이블을 다 묶어서 끝에다가 이렇게 터미널 단자 놔서 돌려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로 꽂을 수 있도록 저게 되어져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니드선이 필요하지 않으실 텐데 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다는 경우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를 하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은 케이블 다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에 이제 악어 클립으로다가 연결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숏 안 나도록 주의해서 주변에 전선 쪽에
해당되어져 있는 도체들은 좀 멀찍이 좀 띄워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일단 고정을 좀 해 놓았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고정을 했으니까 이제 안전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AC 220을 넣고 지나가는 길에 파형들을 스코프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면에 선이 2개 있으니까 이 쇠붙이 악어 크립의 끝에 나와 있는 도체가 주변에 쇼트를 일으키지 않도록 약간 좀 신경을 좀 쓰면서 전원을 공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은 인가를 했고요. 전원을 투입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그대로 뒤집어 놓고, 네, 판을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밑면 PCB 기판 패턴이 볼 수 있는 자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1차단 그라운드죠. 1차단 그라운드 해당되어 있는 거에다가 그라운드를 연결을 하고요. 스코프 세팅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상태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4개로 핀 이루어져 있는 게 브릿지 다이오드죠. 브릿지 다이오드. 그냥 이쪽에 들어가는 쪽이 연결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A씨겠죠. 당연히 A씨. 하나는 그라운드 처리됐을 거고 여기 아니면 여기일 것이다. 이거를 찍어보면은 A씨로 했을 때는 A씨 해당되는 사인파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제가 한번 조심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이 안 보이죠? 이때는 이제 10 마이크로세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미리세크로 바꿔야 되겠죠? (5 미리세크로) 지금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AC 파형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파라 그러죠? 네, 사인파 측정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인파가 예쁘게 잘 나오죠? 네, 60Hz에 해당되어 있는 사인파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쫙 폈죠. 네, 그러니까 일자로 보였지 않습니까? 측정을 해도 이번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쫙 좁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일을 하는 것 같지. 빠르게 일을 하는 것 같지. 그래서 가상현실처럼 우리가 좀 보이는 것 자체를 주파수를 늘려놓고 줄여놓고 그럴 때에 같은 시간대의 주파수를 딱 정해놓고 같은 시간대의 주파수를 많이 보내게 되면은 그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같은 주파수지만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은 이 자체가 어떻게 바뀌게 되겠습니까? 5ms인데 이거를 10ms, 25ms, 아까 10배 해당되는 50ms인가요? 25ms, 10ms, 2배. 이게.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주파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굉장히 좀 빠르죠. 같은 화면 속에서, 이건 화면은 정해져 있죠. 칸이. 하나만 더 당겨 보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5ms 아까 해봤죠. 25ms 5배네. 5, 25. 자, 이 상태에서 파형을 찍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파형을 찍어보면 굉장히 좀 고주파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파, 정연파라는 경우는 웨이브라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자, 실물을 보시면은 우리 노상 봐왔던 파형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것을 좀 봐왔는데, 그냥 같은 시간대에서 그 시간대에 똑같은데 주파수를 많이 보내면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만큼 주파수를 많이 보내. 회전수가 빠르다는 얘기죠. 모터 회전수를 빠르게 하는 거죠. 이 주파수를 빠르게 하면은. 예. 그죠? 한 바퀴, 한 주기, 한 사이클을 한 바퀴 1회전이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많이, 그러니까 이걸 더 피니까 아까처럼 어떻습니까? 이걸 피니까 그 자체가 쫙 여서 1ms로 파형이 한 축이 보여지는 게 뷰어 한 뷰에 이쪽에 지금 메뉴판 빼고 딱 떨어지게 되어 있죠. 네, 그걸 다시 또 펴보도록 합니다. 마이크로세컨이에요. 250 마이크로세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파수가 왜 이렇게 사선처럼 나오지?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속도고도 관계가 있다는 경우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보기 좋게 주파수를 한 뷰어당 조금 더 많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5ms 현재 맞춰놓고 측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류를 넘어가 볼까요? 직류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라운드를 이쪽 아까 얘기했던 1차단 그라운드에다가 놓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직류를 바뀌게 되면은 어디서 바뀝니까? 브릿지 다이오드에서 바뀌죠. 브릿지 다이오드 플러스가 이쪽에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 이렇게 찍었을 때 직류로 바뀐 값이 나옵니다. 교류 값은 원래 이런 파형이 나오죠. 이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한 개는 반파 해당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반파. 이게 쭉 따라서 아까 교류잖아요. 교류. 교류가 넘어오는 파형에 한쪽 파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전부 다 직류로 바꾸는 것이 이쪽이죠. 플러스 단. 이렇게. 최대치를 불러서 그 값을 본 것이 아까 설명을 드린 311.6V에 해당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숫자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해당되어 있는 것이. 테스트 기를 이쪽에 그라운드니까 크로스 된 상태에서 쇼트 나오지 않도록, 합선되지 않도록 살펴보도록 합니다. DC에 맞춰놨죠. 렌즈는. 그리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3.8V 출력되고 있네요. 여기 들어오는 전기가, 가정용 전기가 또 일반 근린생활시라든지 상업지구에 공급되어져 있는 변압기 쪽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다 똑같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 알고 있는 계산상에 220 곱하기 220V 곱하기 루트 2 1.414 해서 311.6V 출력되는 게 지금과 같은 경우는 313V가 출력되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전원 공급 볼트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상하고 그 값을 우리가 숫자로 아니라 형상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쭉 따라가는 게 어디로 따라갑니까? 이게 대콘이죠. 대전압 콘덴서 밑에가 대전압 콘덴서니까 같은 선이 이어졌죠. 쭉 따라가서 보면은 이게 어딥니까? 그런데 넘어갈 자리가 여기서 트랜스잖아요. 트랜스포머 입구에서는 이와 같이 직류값이 반드시 나오는데 트랜스 거쳐서 나오게 되면은 트랜스포머는 좌당이 형성되어 있는 쪽이니까 이와 같은 펄스가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PW 동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경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PWM 동작을 안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온 선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모타의 어떤 주파수 개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한 번 더 해볼 만한 게 있죠. 자, 출력되는 거를 여기 타임 베이스 한 칸에 출력되어져 있는 간격을 조정하듯이 타임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타임을 이번에는 이렇게 살짝 좀 바꿔봤어요. 바꿔보니까 더 빠르게 느껴지죠. 자, 이거를 좀 펴. 여기 하면 뷰어 속에 50ms 나노세크로 마이크로세크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마이크로세크, 50 마이크로세크, 25 마이크로세크, 10 마이크로세크. 뭔가 모양새가 조금 더
예뻐 보이는가요? 아니면 많이 봐왔던 파형처럼 보이나요? 이게 1 마이크로세크고요. 이게 2.5 마이크로세크. 이게 5 마이크로세크네요. 이 파형이 이쪽 PWM 게이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직류값이 들어갔지만 직류에서 트랜스포머라는 자하당 형성으로 인해서 건너뛰어져 나오다 보니까 같은 선이지만 역할로는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파형이 펄스돼서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네, PWM의 아웃풋 출력 라인에서 이쪽 FET의 게이트로 가는 파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좀 들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조명 감독이 좀 힘들겠는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푹신한 베개를 하나 좀 받쳐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어져 있는 PWM이 잘 보이겠죠. 아까는 반사돼서는 안 보였는데 이런 것 같으면은 시원스럽게 목침으로 받쳐놨을 텐데 지금은 이제 푹신푹신한 스펀지 베개로다가 딱 받쳐놓았습니다. 스코프를 보이게끔 같이 세팅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좁아졌습니다. 보이는 면이 좀 정밀대에서는 좀 아쉽게 좀 떨어질 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스코프를 같이 한 화면에 보이다 보니까는 알아서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같이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스코프 파형을 보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보통 이 리드봉을 여기서는 스코프에서는 프로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프로보. 그래서 이게 배열이 1배열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배열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을 잘 하게 되면 1치단 2치단짜리 왔다 갔다 편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쪽에도 전압 조정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 그냥 찍어볼까요? 출력란을 찍어보면 출력란이 이쪽에서 나와서 여기로 가져왔네요. 여기를 찍으면 미끄러지니까 우리말로 스베르라 그러듯이 언어를 좀 다르게 하면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굉장히 화면상에 안 보입니다. 조그맣게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를 다시 놓고 찍어보면 조금 더 보이죠. 이게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쪽에 있는 노브를 돌리게 됩니다. 노브를 돌리게 되면 방향이 좀 크게 잘 보이죠. 이렇게 확대된 것처럼.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제가 다시 타임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뷰어라 그러죠. 보여지는 이쪽에서 이와 같은 펄스가 쉽게 전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세워졌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배로 늘어나거나 또 배가 아니라 밑에서 몇 배율로 조정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 주기다, 한 펄스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같은 화면상에서 현재 나오는 거는 주파수가 똑같지만 내가 어떻게 여기서 꾸미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그냥 느슨하게 이르는 것처럼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데 좀 급하게 빠르게 같은 상태에서 주파수를 얼마만큼 보여주고 늦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터가 그만큼 속도를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할 수 있다. 주파수 관계, 펄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인버터 모터. 그 다음에 서버 모터. 그런 데에서 제어를 정확하게 또 속도를 빠르게 힘을 비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파수다, 펄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펄스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보는 SMPS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는 인버터, 서버 드라이버 또는 산업용 전자장비
이런 전자기기에서 다 같이 응용돼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를 알게 되면 나머지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도 쭉 타고 넘어와서 넘어가는 게 어딥니까? 여기 미끄러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찍어 봤어요. 그리고 건너오는 게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죠. 이게 어떤 거라고요? 출력라인, PW 출력라인에서 여기. 그리고 완충작용해주는 저항을 통한 다음에 GDS, 게이트 드레인 소스, 아까 다리 3개짜리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와 같이 오는 경우를 여기 드레인을 바로 찍게 되면 다시 화면 뷰 보여주는 칸을 벗어나 버리죠. 이게 그러면 세팅을 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맞추고 볼트도 다시 맞춰져서 여기 되면 다시 그 파형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맞췄으니까 여기에서도 세팅을 맞췄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찍어보게 되는 겁니다. 미리볼트. 이거는 지금 현재 굉장히 미세한 볼트로도 노이즈처럼 주변에 잡음이 탈 수 있도록 타고 들었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것이 보이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파형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드레인 파형 잠깐 봤죠, 그죠? 좀 넓은 자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자리 찍고, 네, 보기 좋은 파형으로 다시 이렇게 좀 맞춰봤네요. 예. 이런 주파수 속도가 이쪽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2차단에도 똑같은 펄스 발전 비례된 게 나오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2차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를 다시 저압으로 맞춰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세팅도 저압으로 다시 좀 맞춰놔야 되겠죠. 그냥 안 보이니까 여기를. 그런 상태에서 아까 이쪽에 그라운드를 2차단 그라운드로 맞춰놓고, 네, 물론 이때는 네, 프로브를 하나 더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브 이렇게 해서 하나 더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긴 있죠. 그래서 엔드 채널 A 채널과 채널 B 채널 더하기로 설정을 맞춰놓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스코프 활용을 잘하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전하는 길목에 있어서 그때에 이런 데에서는 이러한 파형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파형이 나오지를 않고 이런 파형이 너무 키웠나요? 이걸 다시 타임을 두드려서 네, 속도가 이게 빠른 똑같이 파형이 건너와서 이런 파형이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게 그러지 않고 여기 직류처럼 바꿨을 때 이렇게 쭉 나왔다 라고 보여지면은 이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중간에서 살펴볼 때에 이게 숫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의 흐름을 모양새, 그 형상을 스코프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지나가는 길목을 검색하는 데는 곤란하는데 무장공비 잡아내는 데는 굉장히 좀 편리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게 된 겁니다. 2차단 같은 경우 이제 건너뛰어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펄스가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펄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직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일 전원이기 때문에 한 개의 전압에 해당되어 있는 것만 출력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거를 보기 좋게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걸 하게 되면은 그라운드 똑같이 하고 그리고
여기에 직류값을 찍어보면 24.33V 출력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 하나 더 비계를 좀 받쳐놔야 되겠죠? 베개를 좀 받쳐놓고 그라운드를 찍고 여기 를 찍으니까 24.33V. 그러면 이거 이전에 아까 저 파형이 나왔던 거, 그 파형 나오는 자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죠? 이 자리는 전압이 안 나와요. 이 자리를 제가 뭘로 찍어본다? 네, 스코프로 찍어봅니다. 스코프는 나오잖아요. 이게 스코프. 스코프는 24V 해당되어져 있는 그 24V 해당되어 있는 출력 파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이오드에서 걸러내서 여기 해당되어 있는 거를 직류값으로만 바꿔서 나오는 거죠. 숫자로고는 멀티테스트는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용량 값을 현재 2를 이쪽에서 트랜스 넘어오는지를 모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에 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르면은 헬스가 표시되니까 헬스에 맞춰놓고 주파수 한번 측정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 주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 더 기다리라고요? 아닙니다. 이쪽에 전체 테스트기는 출력이 바로바로 나와요. 근데 왜 안 나오냐? 이 테스트기에서 이 주파수 감지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난 거죠. 범위를 벗어나다 보니까 얘가 감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펄스니까 교류니까 교류에 맞춰놓고 AC 맞춰놓고 측정은 어떻게 나옵니까? AC로 놓으니까 190mV AC V인데 앞에 M자 붙어서 mV 나오네요. 190mV 해당돼요. 이렇게 용도에 맞는 계측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수리할 때에 어느 부분만 딱딱 찍어오면은 가는 길목이 있어서 수리가 좀 편하겠다. 또 힘은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라는 경우를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 같은 경우도 게이트를 딱 찍어보면은 2차단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2차단에서 1차단으로 그라운드를 옮겨놓고 여기 같은 경우도 게이트로만 딱 찍어보면은 하나를 좀 더 조금만 더 키우고 2차단에 게이트만 펄스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봐지면 이러는구나 라는 경우를 알 수가 있죠. 이게 여기 공부하듯이 AC 찍고 뭐 이렇게 갈 필요까지는 없는데 딱딱 찍어보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만큼 이 파형의 펄스가 중요하다. 수리할 때도 중요하고 그 펄스만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속도 관계가 전부 다 유도전등기, 삼상모터의 인버터, 주파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서버 드라이버의 펄스로 움직이는 모터 제어. 네, 그래서 주파수 개념을, 펄스 개념을 잘 알아놓으시면은 수리도 좋고 활용하기나 제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경우를 좀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수리하면서 좀 펄스 위주로 한번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펄스 위주로. 회로 따라가는 길, 그거는 일전에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 언제 또 다시 그때 해상도 많이 흐린데요. 해상도를 좀 선명하게 해서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24V 전원 공급기 SMPS에서 출력에 해당되어 있는 펄스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재료를 끝냈습니다. 이제 동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공급을 하고 이쪽에 부하 로더가 모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원을 켜게 되면 여기에 불이
청색으로 들어왔을 때, 녹색으로 들어왔을 때, 네, 그때가 안정되게 전원이 달 부팅이 되었다, 네, 기둥이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적색이 들어왔을 때는 전력량이 약하다. 맨 위에 쪽에 돌리는 쪽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어제스타라고 해서 전압 강화해서 또 약간씩 조정을 해서 승합을, 그래서 정확한 볼트를 맞춰서 출력을 내보내주는, 네, 조전 장치죠. 이제 전원을 인가해 보도록 합니다. 네, 녹색 불이 잔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 스위치가 딱 키게 되면은 스르륵 하고 이쪽 밸브가 돌아갈 건데요. 제가 손으로 스위치를 수동으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부하로드가 서서히 축이 움직이면서 원하는 일을 설정한 대로 하겠죠. 자, 이제 꺼봅니다. 다시 제 자리를 찾아서, 네, 시작과 끝, 네, 그래야 또 다음 동작에서 어떤 박스를 든다든지 음료수에 물을 채웠는데 위치가 틀어졌을 때는 엉뚱한 데다가 그 음료수를 쏘아붓건다든지 마개가 잘못 닫힌다든지, 네, 그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동작 여부를 정확히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런 중에 전원 공급에서 또는 이쪽 메인 보드에서, 네, 컨트롤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또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어찌나 한 번씩 이 노이즈 같은 펄스가 들어와서 이게 데이터인지 어드레스인지 여 값을 흔들어 놨을 때는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그만큼 깨끗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부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켜볼까요? 모터가 많이 사용을 하죠. 여기저기에. 네, 안정되게 동작을 잘 해주네요. 네, 이상으로 전원 공급기 SMPS 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